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이 정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난세를 타파하기 위해서 난세에 느낀 내용을 제가 써서 기록을 하고 현 정권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이 지경이 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적으로 뛰어난 부분을 내용적인 면으로 엮어서 방송하고 이러는 것이지, 단순히 예능적 정치 풍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철학적 부분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 또한 기부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구독자 수가 이제 뭐 부족해서 그런다. 아유, 그거는 아닙니다. 겉으로는 고귀한 척하고 속으로는 삼키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서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뭐 피와 살을 깎아가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공부한 철학과 법학과 미술적인 부분 중에서도 뭐 회화적 부분과 한국화적인 부분이라든지 의학적 부분이나 음악적 부분들까지 해서 대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나름 접목시켜서 만든 것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제 자랑 같긴 한데, 제가 이렇게 열을 내서 말을 해야만이 여러분께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저도 나름 이제 양심으로 정직하게 어디에서 기부금을 받거나 찬조를 받아서 한다라고 하면은 저의 본심을 숨기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라디오처럼 방송하지 않습니까? 진작에 저는 수익 창출 가능한 범위는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아이디만 이제 변경하지 않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여러 번 교체를 하려고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기억해 주시는 거는 제 이제 닉네임을 이제 기억을 해 주셔서 계속 요거를 사용을 하고 있고, 방송이 이제 이런 얘기 하다 보니 현 정권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못마땅하신 분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 채널이 신고가 되었겠죠. 그런데 저는 이의제 얘기 같은 거 하기 싫더라고요. 할 수 있었겠지만은. 이런 말을 하면 그렇지만은 날 신고한 자들에게 병 맞주는 방법으로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저는. 왜냐면은 제가 뭐 대형 채널이거나 뭐 이렇다면은 이제 적용 방법이 달랐겠죠. 달랐겠지만은 저야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1000명 간 넘고 뭐 2000명 이제 간 넘었을 때라 한참 낮은 등급이잖아요. 이제 막 시작하고 있을 때인지라 머리 숙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 뭐 통쾌하게 그냥 너네 속 좀 시원해 봐라. 그래서 그냥 그 채널은 그냥 과감하게 없앴어요. 하지만 이제 죄송한 거는 그때 그 채널에 계셨던 분들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약속도 있고, 그분들은 저하고 약속한 거 없죠. 저만 약속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순수하게 어디에 뭐 하나 엮여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어서 편을 든다던가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을 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저는 녹음 후 업로드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나중에 뭐 검색을 통해서 들어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데요. 첼로나 바이올린 같은 것도 시대가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하이든, 모차르트 시대에 나온 나무로 만든 그런 악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악기들은 소리가 울어요. 운다고 표현을 합니다. 저 악기가 소리가 정말 좋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야, 쟤 정말 잘 운다. 그 말의 뜻은 사람 목소리 같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 소리는 저는 이제 조금 낮은 등급의 시대의 악기를 들었는데 도울 김용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된 악기 연주 소리를 들으셨나 보더라고요. 어우, 사람 소리 같이 떨리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 시대까지는 아직은 접한 기회가 없었지만은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마치 뭐 첼로는 남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중저음의 아주머니, 그러니까 저의 나이 또래인 거죠. 그리고 바이올린은 이제 옥타브가 조금 높은 이제 20대나 30대 여성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막 지향하는 게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매번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러는데 특히 정치 얘기나 종교 얘기는 더더욱 깊이 하는 대상의 종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편하게 들으시고 스트레스를 조금 그래도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직설적으로 합법하시잖아요. 통계부터 시작해서. 저는 다만 우회하는 거예요. 이제 요런 분야는 남성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 저는 그래도 여성이잖아요. 남녀 차별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는 이제 말하되 이제 가급적이면은 부드러운 뉘앙스로 말하고 싶다라는 시작을 한 것이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말은 했어요. 제대로 된 보수를 비례 진영에서는 지지를 해서 보수를 결집시키는 게 맞다라고 저는 현재도 생각을 하거든요. 어설픈 비례 정당 진보를 뽑느니 근데 홍준표 씨는 1억짜리 뭐 리모델링 하셨다 해서 저는 취소를 하고 일단 해명이 안 되면은 민재 영입 취소 그거는 뭐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시겠지만은 그 얘기의 핵심은 제대로 된 보수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한국 정치를 보면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는 하지만 민주당이 보수 진영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진보 진영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라고 보여졌어요. 진보 진영을 말하면은 오히려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 많고 정당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당을 지지했다가 저 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이게 생각은 바뀔 수가 있어요. 생각은.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는 정신이 밝고 맑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김문수 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진보를 젊었을 때 운동을 하다가 나이를 들면서 보수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진보의 가면을 썼다가 보수 쪽으로 본인의 가면을 드러내신 거거든요. 연세가 이제 들면서 젊었을 때 가면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신념인 거예요. 하지만 보수 진영에 계셨던 분들이 가면을 벗고 진보 쪽으로 오시기는 힘드세요. 그럴 확률은 0.1%대도 되기가 힘드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보다 더 바꾸기 힘든 게 정치 개념이에요. 그만큼 머리가 트이지 않고 여러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이게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뇌과학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 위주로 내가 편한 사람, 논쟁하고 싶지 않은 사람 위주로만 만난다고 하거든요. 내 머리 쓰고 싶지 않고 내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왜냐면 나이를 먹으니까 파워가 적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예상 불가능한 사람을 만나면은 소진이 크잖아요, 에너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나거나 젊은 사람들을 기피하고, 안 그러시는 분들도 중엔 있으시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주변을 형성을 한 그 인간관계에서만 주류를 만들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올 수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넘어왔다라고 하시면은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신 거고, 그분은 원래 보수가 아니라 진보였던 분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편, 내 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보수 쪽 채널도 들어보고 이제 노동 채널도 들어보고 다 들어봐요. 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독 이게 더 심해. 나도 민주당 지지하고 이재명 지지하고 하지만은 제가 사실은 이 유튜브라는 거를 하게 된 이유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너무너무 비난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저 사람에 대해서 누구 하나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지. 왜 저럴까? 그래도 얘기는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이재명 의원님 내용을 제가 찾아봤어요. 저희 가족들에게도 대선할 때 욕설 부분 나와서 아니다더라 라고 제가 이제 설득시켰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변화가 있긴 했었는데요. 아, 정말 힘드시겠다. 정말 힘드시겠다. 제가 얼마 전에도 뭐 송영길 의원님 창당하시면 안 되신다라고 말씀드린 게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저는 송영길 의원님을 뭐 팔기 위해서 말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송영길 의원님께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편지로서. 우리는 같은 카톨릭 종교인이니 서로의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시고 일단 창당을 하고 다시 복귀하신다는 거는 물살이 바뀌는 것인데 그건 아니다라고 보여진다. 잠깐 참으시라. 기회는 오실 것이다. 대의를 위해 조금만 참으시라. 좋은 결과 있을 테니 참으시라. 편지의 내용은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뭐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은 뭐 그렇게 들으셨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는 없지만요. 그러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뉘앙스 자체가. 근데 뭐 그런 거 말투 하나 따지면은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민한 정치 얘기하고 우리 서로 아는 사람도 아니고 예민한 정치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서로 같은 진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서로 같은 분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참 많이 속이 상했어요. 마치 범죄형 인간을 대하듯이 말하는 것도 속이 상했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름은 인정은 해줄 수 있거든요. 기분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협박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품어줘야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연고가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님께 도움이 되시는 분들, 그게 뭐 철진한 의원님이라고들 다들 말씀하시는 정동영 의원님, 저는 정동영 의원님이 이재명 의원님 지지하시고 칭찬해 주시면 저는 활용할 겁니다. 저는 연고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 님한테 도움되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고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서비스하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저의 조직은 아주 순결하고 사회적으로도 뭐 걸리고 이러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거나 이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순결하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끝으로 고기 한 척 말하면서 속으로 삼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책을 팔거나 뭐 다른 뭐 기타 등등의 물건을 팔고 여러분께 기부금을 요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조건이 된다고. 하지만은 다시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에게 통쾌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과감하게 채널을 없애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 이런 내용은 이제 초기에 시작했던 분들은 조금 아실 수는 있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모르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고요. 뭐 이건 저의 마음가짐인 것이고, 다만 이제 뭐 나름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피눈물 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뭐 이런 것 하기 위해서 모양 빠지게 날 신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의 제기를 하고, 유튜브 세계에서는 뭐 2,000명, 1,000명 뭐 이런 거는 작은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지만은, 어쨌든 뭐 골탕 먹이시려고 하신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통쾌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처음에는 채널을 없앴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왜냐면은 지금 이 방송 일부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의 중요한 이제 논문의 내용도 일부가 들어가 있고, 이러한 내용은 대한민국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것이고요. 불란서에도 없고 이탈리아에서도 없고요. 오직 여기에서만 가능하신 것입니다. 아니, 어느 정치 채널에서 이런 식으로 고품격 하이엔드 방송을 합니까? 예능인 줄 알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잖아요. 예? 고품격 하이엔드 방송. 다만 여러분들께서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좀 들어주셔서 발심을 좀 해 주시라. 발심 좀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런 일방적인 서비스하는 조직이 어디 있어요? 이 지구 우주에서 일방적으로 서비스하는 곳은요, 부모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오로지 태양 한 군데밖에 없어요. 태양 하나. 아주 순결하게 태양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셀프메이드 다빈치. 근데 셀프메이드 다빈치도 이제 나중이 되면은 아주 순결하다고는 말 못하겠다. 왜냐면은 들으시는 분이 있어야 나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저는 빼고요. 하여튼 이런 일방적인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하는 조직으로서는, 태양을 제외한 인간 대 인간의 조직으로서는, 이런 연구 없이 하는 조직은 이런 조직밖에 없다. 그러니 좀 발심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해 없게 들으시고, 본래의 얼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 모습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서 성형을 하고 화장을 하고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같아져 버립니다. 이런 모양을 해야지 예뻐지고 멋있어진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같아져 버려요, 어느 순간 되면. 들판에 핀 잡꽃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꽃들은 등수 매기지 않아요. 이런 논리 없습니다. 다 예뻐요. 그런 게 이제 화음이라는 것입니다. 화음. 이게 희귀하니까 소중한 거야. 그러면 이게 희귀하니까 소중한 거야. 그러면 희귀해지고 싶어서. 그게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면서 다 같게. 그러면 개나리 진달래도 장미가 비싸면 장미처럼 품종 개량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 우리 인간들도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1인칭. 1인칭의 감각. 1인칭의 감각은 무엇일까요? 내가 세상을 다 내려다 본 것 같은 신적인 감각으로 세상을 부정하면서 내 눈으로 내가 보는 세계입니다. 1인칭의 세계는 나의 시간으로, 나의 시각으로 본다라는 것인데요. 그 세계는 굉장히 세요. 너무너무나 세요. 강렬해요. 그러다 보니 나는 그렇게 안 보여요라고 상대방한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보인다라고. 왜냐면 다르기 때문에. 그가 본 세계와 내가 본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자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고 그러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게 불교가 갖는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카톨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철학을 하다 보니 불교는 1인칭 시점이라는 것이에요. 개나리가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장미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안 핀 개나리가 자기 나름의 활짝 핀 상태에 개나리 부처인 거예요. 안 핀 개나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개나리인데 활짝 폈다고 장미가 되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이때 깨달은 개나리가 나오는 것이죠. 장미가 아니라. 이때 깨달은 장미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은 깨달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불교에서는 부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부처가 됐다라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부처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느끼는 나는 누구인가? 저 사람은 이게 이쁘지만 나는 이게 이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꽃들은 각각 토양에서 지내는 토질이라든지 환경적인 온도, 뭐 보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키워지는 밸런스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식물들이 이제 선인장이라든지 뭐 난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다르잖아요. 각각의 기후가 있단 말이에요. 환경 조건이 있고 다 달라요. 아직 더워지기 전에 추워지기 전에 다 다른데 우리는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나 우리는 서로를 등급을 매기고 엄마, 아빠, 선생님들이 이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얘가 무슨 꽃일까에 대한 품종 개량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이의 성품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무슨 품종일까로 키울 거에 대한 고민만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예요. 슬픈 이야기. 뭐 서울대 등 명문대에 보내야 하지만이 잘 키운 것처럼 일종의 뭐 확일화된 사회에서 얘는 원래 개나리인데 장미꽃 사는 곳에서 보내져서 키워요. 그럼 걔가 제대로 자라겠냐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개나리가 장미꽃 환경에서 살면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안 그런단 말입니다. 사람마다 등급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뭐 예전에는 성골이니 진골이니 골품계 있었잖아요. 일종의 뭐 뼈대 있는 가문. 인도에서는 뭐 카스트 제도 지금도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도 영화에도 있었잖아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런 아버지가 뭐 대기업 임원이고 교수이고 이런 걸로 뭐 등급 매기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획일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들판에 핀 잡꽃들의 화엄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장엄한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 각자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철학자는 그런 거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비난과 비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무가치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로서 불교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카톨릭 신자지만 불교를 예시를 드는 것입니다. 불교를 많이 믿으시기 때문에 예시를 드는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 하나의 이제 멀티플렉서티인데요. 말장난 하나 해봅시다. 들레즈도 좋아하는 말장난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사람을 완전히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그 사람을 이제 뭘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해한다라는 것일까요?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께.
어, 그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제 주름들 간의 골들을 다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주름 사이사이에 있는 골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까지 다 이해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죠? 말장난이 아니에요. 장난한다고 했지만은 어, 이렇게 보세요. 뭐를 설명한다라고 할 때, 익스플레이케이션. 별로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이 익스플레이케이션에서 주름을 편다라는 말이 뭘까요? 주름을 반대로 이제 주름을 피는 거니까 안으로 마는 것이겠죠. 주름을 안으로 이제 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대겠죠. 이제 이 안으로 마는 거. 들레즈가 스피노자를 해석할 때 익스플레이케이션을 많이 써먹어요. 이 사람의 해골에는 주름에 대한 이미지나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멀티플렉서티에 대한 통찰이 확고하게 박혀 있어요. 이 사람 해골에는. 그래서 이 멀티플렉서티의 통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있음 A에서 있음 B로 갔으니까 새로운 배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치되는 형태이니까 한 형태인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고 말장난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써본 걸로 인플레이케이션에서 익스플레이케이션 보시면은 임은 인이 되고, 익스플레이케이션에서 익스플 아웃이 되는 소리니까 인은 아니고 아웃은 바깥. 그러니까 주름을 밖으로 편다. 그리고 핀 주름을 안으로 마니까 주름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는 주름에 박혀 있는 골을 이해해야 한다. 이게 들레즈의 이제 저에 대한 이해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이한 분위기가, 한 철학자가 이제 유행에 들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기도 전에 이제 원전을 다 번역해버리는 악습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연구소에서 쌓아놓은 다음에 원전을 번역을 해요. 근데 우리는 갑자기 걔 좋다고 해서 이제 뭐 석사 과정, 어떨 때는 학사 졸업반 과정 사람이 바로 번역을 해버려요. 뭐 초창기 예를 들면은 미셸 푸코, 특히 뭐 이제 푸코 책 중에서는 뭐 성의 역사 뭐 이런 거 뭣도 모르고 번역해버려서 책의 내용을 아주 그냥 배려버린 대표적인 사례이죠. 다행히도 뭐 이제 몇몇 좋은 또 책들이 새로이 또 나와서 다행이긴 하지만은, 뭐 이런 경우는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어떤 건 이제 번역본을 사서 보실 때는 잘 골라 읽으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들레즈의 이제 주름 부분에 이제 골지가 생겼다, 뭐 이렇게 주름이 잡혔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저의 해석이에요. 이제 다른 이제 철학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겹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저의 해석된 부분이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해석 부분은 저의 이제 철학적 해석인 것이지, 다른 분들하고 이제 뭐 연동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철학이라는 게 배우는 게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흔히 말해서는 소개 철학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어떤 철학자가 나와서 교수들이 가르친다고 하면은 대부분 그 철학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래에서 수양하는 이제 학생들 역시 동일한 내용을 조금 다른 언어로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러는 것뿐이고, 제가 이제 제 방송에서 어떤 이제 이념이라든지 철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의 해석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다들 이제 인식은 하셨기 때문에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뭐 요런 표현력에 대해서는 다르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은, 제 방송에서는 저의 해석이에요. 저의 해석. 그 부분을 아셔서 이제 들으시고, 요 부분에 대한 이제 골지를 없애시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판단을 하시고, 매 순간 뭐 정치를 판단을 하시든 어떤 부분에서 신중한 결정을 하실 때에는 이 골지를 제거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고를 깊게 이해해야 될 상황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들레즈의 책은 다루기 힘든 책 중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 들레즈라는 사람은 자기의 철학을 피력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자기의 철학이 없어요. 물론 있죠. 있지만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들레즈는 자기의 철학을 피력했다라기보다는 많은 철학자들을 다루면서 자기의 철학과 철학자들의 철학에 주름을 만들었어요. 이 부분을 까먹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읽으실 기회가 되신다라면은, 들레즈가 쓴 칸트와 비판 철학, 뭐 이런 책은 칸트 책도 아니고 들레즈 책도 아니에요. 칸트와 들레즈의 주름, 형성된 주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레즈가 칸트 이전에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베르그송을 읽었다라고 한다면은, 들레즈는 베르그송에 이미 주름이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름이 잡혔다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칸트 책을 먼저 읽었다라고 칠게요. 칸트 책을 읽은 다음에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 베르그송의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칸트 책을 읽음으로써 베르그송의 책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이에 잡힌 주름이라는 것인데, 요 부분을 들레즈가 이제 창조적인 형태로 이제 책 읽기를 한 건데, 요런 거는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들레즈가 말년으로 갈수록 다 복잡하게 이렇게 철학들이 다 말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 책인데, 또 그건 또 그렇겠네. 들레즈가 처음에 썼던 니체의 책과 마지막에 썼던 베르그송의 책은 볼 필요가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자를 다룬다라고 칠게요. 공자 이제 논어를 한다라고 하면은, 공자의 말이 고지고대로 그 뜻을 다 받아들인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 공자 말 다 이해했어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 따라서 논어가 109절이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그물에 걸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걸리는 그물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으실 때 정직하셔야 돼요. 그 사람과 내가 만든, 나는 논어를 이렇게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거나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면은 좀 나아진 방법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잠시만요. 멀변을 토하니까. 중요한 형식의 주름인가, 사실 중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형식으로 하면 표준화를 요구하는데 대학에서는 굉장히 거부 반응이 올 겁니다. 표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주름을 말아줘서 살지? 아우, 그거 모험이에요. 모험이에요. 우리 삶은 모험이라는 겁니다. 혹시 탈염토화, 탈주, 뭐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건하고 부딪혀서 주름이 겹치도록 하는 일종의 뭐 배팅인 거죠. 그런 것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페미니즘 하는 사람들한테 섹슈얼리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때 처음 이 표현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페미니즘 하는 이제 선배들이, 그러니까 철학하는 선배들이 이 표현을 몰라요. 물어봤어요. 야, 젠더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되냐? 대체할 만한 표현이 뭐가 있냐? 물어본 거죠, 제가. 자기들도 모른대요. 자기들도 모른대요. 그러면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거죠. 어,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주인공! 주인공! 다음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주인공 하면은 속으로 대답해 주세요. 이제 우리는 주인공 할 겁니다. 왕왕 할 거예요. 생각나면 한 번씩.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어서 내 삶에 불을 붙여서 나아간다라는 거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동백나무나 편백나무에서 불 붙는 거랑 대나무나 소나무에서 불 붙는 거랑 색깔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불은 불이에요. 같은 불. 색은 다르지만. 그리고 내가 불을 피우면 내 삶은 남의 불을 빌릴 필요가 없이 내가 스스로 밝힌 내 불로 지내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밝힌 이 불빛으로 아직 불 켜지지 않은, 깨닫지 못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켠 불빛이 밝으니까 어둠 속에서 나오라고 하면서 손전등처럼 불빛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유의하셔야 할 것은, 내가 대나무 불빛으로 켜져서 불을 비춰줬어요, 상대방한테. 내 불빛이 대나무 불빛으로 불을 비췄다고 해서 상대방도 대나무 불빛으로 비춰지면 안 되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의 불빛으로 가려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변을 비추려면 더 아름다워질 수 있게끔 여러 종류, 형형색색의 불빛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깨달음은 다 소중하고 깨달음 불빛의 색깔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 까먹으시면 절대 안 돼요. 정말로.
그러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배척해서도 안 되고, 모욕을 줘서도 안 되고, 기망해서도 안 되고, 그냥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깨달음의 불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까먹으시면 절대 안 돼요. 불림 문자. 불림 문자란 언어에 집착해서 이제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고, 이제 성경이나 경전에 써 있는 뜻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하면서 그 저자가 썼던 말들을 이해하려고 한다라면은 저자의 마음에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글에 대한 의미를 두지 마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레즈는 글에 대한 의미를 뒀어요. 그렇게 읽으면 책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름 잡으면 안 돼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예수에 대한 생각, 경전 읽으면서 부처의 생각 자체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은 불교의 선종이라는 거예요. 뭐 또 이제 불교에서는 또 이렇게 나뉘어요. 우리는 교종이 아니야 하면서 내 앞에 문자를 세우지를 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하는데, 이건 또 이제 또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것까지는 말씀을 생략하시고, 어, 이제 이런 거 하나 알려드려 볼게요. 산스크리스티, 이제 나가르주나, 나가, 용이에요. 아가르주나, 나무. 이 산스크리스티어는 써 있는 대로 그냥 해석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한글과 같아요. 써 있는 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읽어지는 말이거든요. 다가오는 게 글이 다르마 키르티에서, 다르마는 법이고 법이라는 뜻이고, 키르티는 칭찬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르마 키르티라는 이제 이 학자의 이제 철학에 대해서는 법칭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법칭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러는데, 산스크리스티어가 딱 오면은 글자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한글과 유사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은, 오늘 앞에 있는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옛날에 석사 과정에서 들었을 때 좌절했던 경험이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얘기를 하면서도 현재도 조금 드는 느낌이긴 한데, 절벽에 있는 느낌. 절벽은 그래도 떨어지기라도 하지. 이건 떨어질 곳도 없는 그냥 완전 가파른 괴암 절벽이 몇 개가 계속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싶지만 떨어질 수도 없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 시절에 이제 선배 중에 하나가 동경대에서 갓 졸업하고 온 선배가 시간 강사를 했어요. 시간 강사를 했는데, 이 선배가 이제 자기 수업하는데 의리상 이제 같이 이제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나가르주나의 중론을 이제 읽었단 말이에요. 중론을 이제 대장경을 읽었어요. 그 기억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다라는 겁니다. 이 중론은
언어를 부정해 버리고 그냥 시작을 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시작하면은 언어를 부정해 버리고 그냥 시작을 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내구적을 부정을 하고 100가지의 그릇된 것을 부정해 버리고 시작을 하는데, 시작부터 8가지를 부정해 버리고서 시작을 합니다. 뭐가 하나 생기면 자기로부터 생기거나 스스로 생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타인으로부터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부터, 그것도 아니라면 자기와 동시에 타인으로부터 생기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아니래요. 자기도 아니고 타인도 아닌 것으로부터 생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중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들로부터 그럴 거야, 뭐 이럴 거야, 이런 가지를 다 없애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논리적 가지수를 다 없앤다라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지고 뭐가 생겨난다라고 할 때 스스로 생기거나 뭐 다른 것들로부터 생기거나 이런 것들인데, 아니, 스스로부터 생겨나지도 않아. '아 그래? 그럼 다른 것들로부터 생겨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근데 그런 다른 걸로부터도 생겨나지 않는데요. '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은 스스로도 아니고 다른 것들로부터도 함께 생기는구나. 그랬더니 또 그것도 아니래. 아 그럼 뭘까? '아 그래? 그러면 스스로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이 같이 있음으로써 생겨나는구나, 우리가.'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부정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론에는 이제 하나하나씩, 요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8가지를 부정한다라는 게, 생기는 것도 부정하고 소멸하는 것도 부정하고, 이제 요런 거를 불생불멸이라고 하는데, 영원하다는 것도 부정하고 순간적이라는 것도 부정하고 같다라는 것도 부정하고 이제 다르다라는 것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듣는다라고 할 때, 한 시간에 "우리는 같은 사람이야."라고 할 때, 그러면 이 중에서도 남성, 여성이면 좀 다른 점이 있잖아요. 다른 점도 있고 그렇지만 사람으로는 같은데 이제 이것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또 그중에서 남성, 여성으로도 다른 것들로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 사람도 부정해 버리고 남성, 여성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심지어 어떤 거냐면 가는 것도 부정을 해 버리고 오는 것도 부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깐 이거를 우리가 팔불이라고 하거든요. 팔불중도. 이 팔불중도라는 말의 뜻은 8가지 부정, 아까 제가 8가지 부정 말씀드렸잖아요. 8가지 부정은 이제 어 소멸하는 것도 부정하고 생겨나는 것도 부정하고 영원하다는 것도 부정하고 순간적이라는 것도 부정하고 같다라는 것도 부정하고 다르다라는 것도 부정을 하고 오는 것도 부정을 하고 가는 것도 부정을 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팔불, 그러니까 8가지의 부정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다 배제를 하고 아주 시작을 해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도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책인데 아주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저는 가끔 이제 서점 한 번씩 가면은 나가르주나 관련 책들이 뭐 독일에서 들어오든 인도에서 들어오든 프랑스에서 나오든 뭐 되지도 않는 책들은 구하지도 않지만 신간책을 이렇게 뭐 가끔 사재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아직 뭐 그렇게 많이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 뭐 제가 괜찮게 읽은 학자라든지 뭐 나가르주나 관련 책들이 나왔네 하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바로는 못 읽어요.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일종의 뭐 책은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놔뒀다가 바로는 못 읽고 나중에 읽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르주나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는 책을 한 권 쓸 예정이에요. 이 인간에 대해서는. 이 이론 불교의 최고봉이에요. 교종 불교에서 최고봉인 게 이제 이 용수보살인데 이 나가르주나가 용수보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얘는 이 용수보살은 선종에서도 부정을 못해요. 굉장히 센 사람이고 굉장히 세요. 그래서 아무튼 카톨릭이긴 하지만 이제 제가 죽기 전에는 한번 도전을 해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혹시라도 이게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실 수 있거나 뭐 종교가 불교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시면은 뭐 읽어보시든지 뭐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하면은 집착이 생기실 수도 있는 것이고 머리가 아주 복잡해질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뭐 삶의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나가르주나한테 휘둘릴 수도 있어요. 이게 종교가 아니라 뭐 이렇게 논리적, 사고적으로 그러니까 웬만하시면은 시작을 안 하시는 것도 그래서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예전에 이제 화두하고 연결이 좀 되는데요. 공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 자체가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동아시아로 들어오면서 카톨릭, 개신교를 모두 통합해서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이 말도 중국식으로 표기된 말인 것이고, 그러니까 뭐, 카톨릭도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로 불리잖아요. 프로테스탄트가 개신교라고 불리게 됐던 것이고, 본래는 이제 그리스도교가 맞습니다. 그리스도교. 그걸 이제 한문식으로 하면은 기독교인 것인데요. 여기서는 뭐 또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또 재미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동방정교회, 서방교회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또 나누어져요. 그래서 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느냐에 따라 또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도 막 그렇고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찢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찢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비교를 하자는 게 아니라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들어오는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아시아로 이제 들어오면서 이렇게 라디컬하게 변하게 돼요. 성경이든 경전이든 외우고 공부하고 마치 시험 보듯 대학 가듯 우리 많이들 들어봤잖아요. 불린 문자는 뭐 이제 아시겠지만 문자를
앞에 세우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나 많이 배웠어. 나 이 외국어 잘해. 과시를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철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철학을 깊게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철학하지 말고 생업에 종사하라고 하거든요. 비트겐슈타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한 분이고, 그런데요. 비트겐슈타인 선생님은 제자들한테 그러셨어요. 니들 가서 각자 할 일 해. 생업해. 철학하지 마. 철학할 거면 주변에 저같이 알려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비트겐슈타인 제자예요. 저 혼자 생각해. 혼자 생각입니다. 저는 뼈대 있는 비트겐슈타인 제자입니다. 아무튼 전기 후기 다 비트겐슈타인 제자입니다. 그 말귀 못 알아듣고 아직도 하는 애들이 전기하는 애들이고 후기하는 애들이에요. 그 앞뒤 똑바로 알아듣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자랑을 참. 아무튼 그래서 철학하지 말고 생업에 종사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이유인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캐치한 예수님, 부처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철학자 같은 분이시잖아요. 세상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부처님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쓰러져가는 잔존을 보신 거예요. 힘없고 나약한 사람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현재의 제도와 권력에 맞서서 이제 싸우신 거잖아요. 부처님도.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깨달음과 통찰력과 지혜로움으로 맞서서 세상에 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했고, 그러는 과정에 핍박 받으시고, 예수님은 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잖아요. 저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도 참, 예수라는 사람은 참 좋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사람으로서도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그의 이런 걸 봤을 때. 고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언어도단. 언어도단이란 말은 말도 안 된다. 야, 말도 안 돼. 그거 언어도단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언어도단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언어도단, 언어도단이 아니라 언어도단이라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언어의 길이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말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고, 한마디 말을 툭 던졌는데 저쪽에서 이상하게 오고, 말끼리 이렇게 부딪혀서 생겨나는 수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막 감정이 막 상하해서 싸우고, 또 막 그렇게 싸우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감정이 가라앉고 나서 보면은 '아 쓸데없는 것 갖고 싸웠다.'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옛날 어른들께서 그러시잖아요. "말만 안 해도 중간은 간다." 사실은 옛날 사람들이 배웠던 교훈이라는 겁니다. 언어의 긴 끈이 끊어진다. 연애를 이제 막 시작한 커플들 막 말이 많아요. 일단은 서로 좋은 말 막 해 주고 간도 보고, 그런데 이제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다 알죠. 그럴 땐 이제 또 말을 많이 안 하게 돼도 이제 서로가 알게 되는 거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 저 사람 이런 눈빛 보면은 아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언어의 길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는 그 부부 관계에서도 "말이 없냐?" 뭐 "대화가 끊어졌냐?" 뭐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요, 의외로. 왜냐하면은 대화를 안 해도 되는 사이라는 것이에요. 대화를 안 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 대화를 안 해도 되는 사이. 이제 그만큼 더 친근하고 좋아진 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나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부부 관계에서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 말을 많이 쓴다라는 것은 잘 모를 때, 처음 만나면 이제 자기소개처럼 막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한 20년 넘은 친구한테 내 소개하거나 막 말하지 않잖아요. 그럼 웃기잖아요. 20년 넘은 친구한테 갑자기 내 소개하고 그러면은. 언어의 길이 끊어진다. 화두나 내적 독서를 많이 하고 상대를 잘 알게 되면 어느 순간 그 끊어지는 순간이 더 놀라운 우리 삶의 세계들이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 안 해도 되는 사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과 관련이 돼요. 그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언어도단이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언어도단이야." 이렇게 쓰잖아요. 그건 이제 불린 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 아니 불자와 세울 입자의 문자를 세우고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 명제야." 하면서 "예수님, 부처님 말씀이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거를 세우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뜻하는 게 언어도단이고, 언어도단은 행동으로 이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실천 없는 삶은 의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문자로 써서 아무리 배우고 성적이 높게 나왔다고 평가를 받았어도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일 뿐이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어지고 행하여지지 않는 지식과 배움은 이론에 불과한 쓸데없는 탁상공론일 뿐이고, 자기의 이상을 높이는 데 쓰이는 지식 상승 학습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불교,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요 말 하려고 한 건데요. 그러므로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은 지식과 깨달음은 쓸데없는 탁상공론이다. 사실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지금 사실 콧물이 나와갖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은 지식과 깨달음의 사람에게 말하고자 하니 말할 수 없으면 침묵하시오. 이빨만 까지 마시고. 이제 뭐 조국 씨 사건도 그렇고 송영길 씨 사건도 그렇고 마음 아프죠. 뭐 검찰의 과잉 수사 인정하죠. 저는 안 그러겠습니까? 그분들이 겪을 일이 후일에 뭐 저희들에게 닥칠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이제 법원의 처분에 대해서는 뭐 왈가 알가 이제 우리들 사이에서는 분분하고 뭐 빚을 졌네 뭐 이런 말은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당위성이라는 건데, 당이라는 것은 이제 어 행위자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아야 하냐면은 여기에는 법률적 논증 이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헌법 논증 이론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논증을 할 때에는 논거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시된 논거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해야 되고, 거짓임이 판명될 때에는 논거를 투입한 논증은 결론이 되는, 그러니까 언명의 이제 참을 보증하지 못한다거나, 사지선다형 수학 문제를 찍어 답을 표기한 사람이 답을 맞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지선다형 수학 문제는 답을 맞출 수는 있어요. 그중 하나는 걸리겠죠. 그러나 그 답을 맞히는 것은 순전히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찍는 방식과 그 답은 아무런 실질적인 관련성도 갖지 못한다는 것이 논증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거짓임이 판명된 논거를 투입한 논증에서 도출된 결론 언명도 참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임이 판명된 논거를 투입한 논증은 결론 언명이 참인지 거짓인지 가려내는 데는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어떤 논거가 이의 제기에 의해서 거짓임이 드러나면은 결론은 전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다른 논거들로만으로는 결론을 뒷받침하기에는 기본적인 논증의 골자는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지만이 그 죄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거가 거짓임이 드러나면은 결론은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논거들로 결론을 뒷받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인 논거는 다른 논거들을 아무리 이렇게 해도 결론을 뒷받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민법에서 일부,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처음이 불법이면은 전부가 다 불법이다. 요 말 뜻이 여기에 이제 허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논증은 주제에 적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흠잡을 데 없이 뭐뭐 때문에 뭐 이런 어휘, 이런 거는 이제 타당한 반론에 상응하는 뭐, 그러니까 언론 반론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어떤 식이냐면은 이거 좀 복잡한데,
중간 패스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당위 정의에서 언급되는 행위는 행위자가 이유를 고려하고 이제 그것을 하거나 하지 않기를 스스로의 의지로 사전에 결정하거나 적어도 도중에 변경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움직임 또한 움직이지 않음이에요. 변경할 수 있는,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도중에 변경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정신적, 신체적이 나란히 놓인 것을 규범적으로 이제 의미 있는 행위를 이제 식별하기 위해서는 의도나 믿음과 같은 이제 일정한 정신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한쪽 눈에 티끌이 들어가서 눈을 깜빡이는 것은 상대에게 유의적 호감을 표시하기 위해 윙크를 하는 것과는 다른 행위이다 라고 했을 때 한쪽 눈을 감았다 뜸이라는 신체적 움직임이 티끌 때문에 불편해서 이루어진 움직임인지 유의적 호감을 나타내는 표시인지 이 움직임에 대해서 정신적 상태와 결합해서만이 파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임 참가자들에게 적용되는 이 게임에서 윙크 게임을 금지한다라는 게임 규칙의 특정한 움직임이 포섭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윙크를 할 때 윙크한 사람이 가졌던 믿음의 의도 같은 정신 상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위가 허용되는지 금지되는지 의무적인지 형성적인 것인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형성적인 것이냐는 것을 물을 때에는 권리를 창설하거나 이전하거나 박탈당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요.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금지, 의무, 형성, 허용에 대해서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움직일 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인 면이 함께 파악되고 있는 것인지를 식별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또 움직임을 파악할 때에는 이 행위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도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것이에요.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몸을 비켜야만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좁은 통로에서 상대방이 마주오고 있어요. 그 좁은 통로에 마주오고 있는데 내가 곳곳이 서 있어요. 정면을 향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움직이지 않는 행위잖아요. 하지만 그 움직이지 않는 행위도 서 있는으로서 서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물리적으로 통로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통로를 막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뭐 천식발작을 일으켜서 이제 걸음 가량이 떨어진 곳에 놓인 흡입기까지 스스로 걸어갈 수 없을 때 그 사실을 알면서 그 옆에서 이제 인터넷 서핑을 한다라고 친다라고 칩시다. 자신이 쉽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흡입기를 가져다 주지 않고 그저 인터넷 서핑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천식 환자를 구조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규범적 평가는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요. 스스로 의지로 그 움직임이 사건의 전이나 사건이 시작하기 전 또는 도중에 어느 한 시기라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또는 중간에거나 이 택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깨어있는 정신 상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제 요때에는 비로소 결정된 움직임은 행위가 아니라라고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좀 복잡하긴 한데 전혀 예기치 못한 이제 곳에서 몰래 수면제 주사를 맞아서 잠이 든 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런 상태가 이제 움직임의 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제 규범적 행위를 볼 때에는 이제 정신 상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된 움직임의 행위가 아니라라고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잠이 든 상태에서 납치를 당하여 뭐 언덕 꼭대기에 놓여서 몸을 뒤척이는 바람에 언덕을 굴러가서 절벽 아래 절벽가를 이제 걷고 있던 사람을 쳐서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니다. 뭐 절벽가의 행인의 죽음이라는 결과를 직접적으로 초래한 신체 움직임은 잠든 상태의 뒤척임이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규범적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잠들게 하여 뒤척이게만 하면 곧 언덕을 굴러 가도록 내버려 두게 한 다른 사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잠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예보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뭐 이제 회오리 바람 같은 자연적 원인에 이제 휩쓸려 가는 거는 이제 행위가 아니라라고 본다는 것이에요. 뭐 줄곧 TV에서 태풍 관한 뉴스가 나오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이때는 태풍에 휩쓸려 갈 것을 아는 것은 알고 나갔잖아요. 그것은 이제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이치로 어떤 것을 참으로 믿는 것 행위 자체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의지에 의해 바꿀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자료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귀찮아서 그 자료를 보지 않는 것은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결과가 초래된 믿음 행위는 행위가 개입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초래된 믿음은 행위이고, 참으로 믿는 것 자체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결과를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식 없는 과실일 경우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자신이 지금 위험한 행위를 부주의하게 하고 있다라는 점을 모르는 것 자체는 행위가 아니라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어떠한 움직임이나 움직이지 않음이 인식 없는 과실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없는 과실이 마음의 상태를 초래하여 원인 행위가 개입되고 있다라고 평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개입되면 과실이 없는 우연에 의한 사고와 달리 전체적으로 보아 규범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적 책임을 물었다라는 것이고, 돈봉투 같은 사건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조국씨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성인은 행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인은 특정 직업을 갖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고 한다라고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왜 그 시험을 치려고 하는지 묻는다라고 하면은 응애라고 대답하거나 혀를 길게 내밀고 기대가 가득 찬 표현으로 질문자를 바라보기만 하지 않고 나름의 이유를 제시를 할 거 아닙니까? 시험 준비를 하는 이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시험 준비를 할 바에는 다른 활동을 추구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조언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이 행위에 고려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조언을 듣는 사람의 행위성도 존재하고 있어요. 행위를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를 고려할 줄 알고 바로 그러한 고려로 인한 일부의 행위를 결정하거나 바꾸는 사람은 행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위자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모든 정신적, 신체적 움직임이나 움직임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행위자성이 발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긁는 사람은 어떠한 의도를 충족하기 위해서 신체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만일 불운한 사고를 당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차가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상황이라면 머리를 긁는 동일한 행위가 자신을 포함해 그 차량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즉 그것은 그저 무해하게 머리를 긁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태롭게 하는 머리 긁기가 될 것이다. 행위자성이 있는 사람은 이런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머리를 긁지 않음으로써 실제 행위성이 발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불가하다. 그러므로 이재명만 지지해야 합니다. 어떤 이제 사안을 두고서 나쁨과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고통을 초래하고 그거는 진선미를 파악하는 것이고 역사적 기록은 현재의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명제만을 전제로 삼아서 가치 명제를 결론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님만 지지할 것이고 이재명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고 이재명 외에는 답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만 지지할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배척할 것이고 이재명 중심으로만 생각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